포토샵 열고, 보통은 이제 포토샵 작업한 거를 조금 아까 우리 작업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갖고 올 때도 있고, 실사에다가 합성할 때가 많아요. 로고 같은 거 합성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로고 삽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선은 중부기술교육원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좀 큰 기업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는 이런 교육원 소개에 BI, CI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교육원은 이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면 다운로드 받고, 없으면은 여기 화면 캡처하는 걸로 이렇게 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요럴 때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미지에서 픽처에다가 하겠죠. 그래서 뭐 이름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OK 저장해 놓고 포토샵에서 이제 걔를 열죠. 그래서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투명 값이 들어있는 채로 들어왔네요. 다행히. 그럼 다른 방법. 뭐 되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로고 같은 거 따서 쓸 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놓고 포토샵에서 이제 불러오면 이제 흰 바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를 딸 때 여기 우리 매직 원드 툴이 있잖아요. 어디 갔냐? 어디쯤에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배경이 단색이니까 얘로 선택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좀 중요한 거는 톨러런스가 너무 하면 32 정도면은 많이 파먹으니까 얘를 1 정도로만 해서 순수 흰색만 다 빠지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기 이제 셀렉트에 보면 모디파이에 그 밑에 셀렉트 시밀러가 있죠. 얘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색이랑 비슷한 거는 다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컨트롤 Shift I를 눌러서 선택 반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잘 됐나요? 왜 흰색이 보이지? 얘를 지우겠습니다. 뭔가 잘못됐나봐요. 잘못 따왔나봐요. 셀렉트 시밀러 해서 지웠어요. 이번에는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워서 그냥 이렇게 비워 놓은 거죠.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하고 얘를 PNG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즈 해서 PNG로 저장을 하면 이제 키를 뺐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키가 빠진 채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미지에 픽처에 캡처 투, 여기 보일 때는 흰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러와서 어디다 이렇게 놔두면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네요. 저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뭐 크게 키워서 이렇게 봐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션 눌러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주고 얘도 뭐 키웠다 작아졌다 뱅글뱅글 돌렸다 다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가 된 거죠. 그렇게 합니다. 로고 따올 때요. 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구, 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쉬는 시간도 다가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축 키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인 게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라고 그랬습니다. 자판, 그러니까 글씨를 입력할 때 빼고는 항상 오른손은 마우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시뻘개지고 굳은 살 박히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마우스를 써도 그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써봐도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편집하면 그렇게 좀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쓴 게 요거 영한 확인한 다음에 V 누르면 선택 툴, 그쵸? 셀렉션 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C 누르면 컷 툴, 자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B 툴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잠깐 배웠죠?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V 툴로 했을 때, V로 했을 때 클립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 가로로 바뀌어서 이렇게 당겨서 편집을 한 방에 할 수 있다. 인디케이터 놓고 자르고 선택하고 지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를 그냥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런데 B를 누르면 괄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걔를 이렇게 당기면 지금 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온 거지만 뭐 한번 위치를 바꿔갖고 늘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노란색일 때는 B 눌러서 노란색일 때는 이렇게 밀거나 하면 얘를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거. 그죠? 그 차이가 있어서 C, V, B 했고요. 그 다음에 A 툴. A는 트랙 선택 툴이라고 해서 A 한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서 내가 클릭한 부분으로부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번에 움직인다. 그쵸?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A를 누르면 거꾸로 돼서 내가 선택한 거에 앞부분만 옮길 때 Shift 누르고 A입니다. A 누르면 뒤로, Shift A는 앞으로. 그런데 Shift A를 눌러놨든 뭐 A를 눌러놨든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전체 트랙 선택이 아니라 한 트랙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Shift 누른 채로 원하는 트랙을 클릭하면 그 트랙만 선택이 돼서 이 트랙을 옮기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안 되고 V 눌러서 선택 툴로 바꾼 다음에 선택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같은 Shift인데 Shift와 A를 같이 누르면은 앞뒤가 바뀌는 거고 앞은 A, Shift A는 뒤였고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할 때는 전체 트랙이 아니라 한 트랙만 선택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버튼 키에 플러스 누르면 이 타임라인에서 얘를 크게 보는 거고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이 사이에서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플러스 누르면 얘를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원 표시 타임라인에서 원 표시 누르면 펼쳐져 있었던 거는 오므려주고 오므려져 있었던 거는 펼치면서 한 화면에 모든 클립이 다 보이게 해주는 게 원 표시. 됐죠? 그 다음 이제 클립을 지울 때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데 빈 공간을 지우려면 빈 공간 또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와서 붙는데 얘를 클릭하고 Shift 딜리트 하면 바로 한 방에 되니까 그거는 둘 다 단점은 없고 둘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클릭해서 파일 지우고 클릭해서 공간 지우고 이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Shift랑 딜리트 눌러서 한 방에 하는 게 빠를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렌더링을 걸거나 뭔가를 할 때 이제 클립을 바로바로 이동하는 방법은 방향키의 위아래라고 그랬어요. 위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아래를 누르면 클립 단위로 그죠? 이렇게 맨 앞이나 맨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 놓고 I를 누르면 마크 인, O를 누르면 마크 아웃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얘를 만약에 인코딩을 하거나 렌더링을 할 거다 그러면 엔터. 그쵸? 그러고 나서 인코딩을 할 거다 그러면 컨트롤 M 눌러서 얘를 띄운 다음에 포맷 정해주고 주로 H.264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치 소스 해놓고 이름과 경로 잘 정하고 나중에 안햄에게 잘 정해놓고 이 밑에서 사실 커스텀으로 또 화면 크기랑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 해제 시켜가지고 하고 Q를 누르면은 윈도우즈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고 익스포트 누르면은 바로 클립 하나가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옵션 임포트 인투 프로젝트를 누르면 익스포트가 돼서 바로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 옵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게 Shift 누르고 1 하면 프로젝트 창이고 2 누르면 뭐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쵸?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의 좋은 점은 속도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듀레이션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이것처럼 나 얘를 지금 3분 19초인데 딱 그냥 5초 동안에 딱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5땡땡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퍼센티지가 먹으면서 5초 동안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피드 듀레이션을 주로 쓰죠. 어쨌든 요점은 그겁니다. 리플 에딧 툴에 들어있는 걸 꾹 누르면 다음 것들이 뜨는데 N은 롤링, 그래서 전체 듀레이션은 변화 없이 앞에 거 인점, 아웃점, 그리고 뒤에 거의 인점을 조절해주는 툴이고 그래서 종종 역시나 사용합니다. R은 늘려주는 거 혹은 줄여주는 거, 속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컷 툴 우리 했고요. 자르기. 요거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얘를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제가 싱크까지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싱크를 보여드리죠. 예, 싱크 맞추는 것까지 이게 뭐 되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거의 쓸 일은 없긴 한데 이렇게 카메라별로 소스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파형을 얼핏 보면 알겠지만 싱크가 안 맞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맞추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맞출 것들을 전체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싱크로나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클립 스타트에 맞출 거냐 엔드에 맞출 거냐 타임코드에 맞출 거냐가 있고 그 밑에 오디오 어떤 트랙 1, 2, 3 중에 어떤 거에 맞출래? 뭐 있어요. 뭐 아무거나 맞춰도 되지만 내가 주로 쓸 오디오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하고 OK를 누르면 지가 이러고 계산을 해가지고 싱크를 맞춰줍니다. 지금 영상만 다르고 오디오는 다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카메라 세대로 찍었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죠. 근데 서로 시작된 타이밍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레코딩 버튼 누른 게. 그래서 그 싱크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멀티캠으로 요거 눌러서 편집하는 방법은 있고 지금은 그거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편집하는 방법은 C 눌러서 자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자르는 점이 다 달라지니까 편하질 않죠. 그랬을 때 자를 때 Shift를 누르면 면도날이 하나에다가 두 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모든 트랙을 그냥 한꺼번에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 네, 싱크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부분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V 눌러서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그러고 나서 얘를 보시면은 이제 그림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얘 이제 뭐 링크도 다 깨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어디 갔어요? 요거 링크드 셀렉션을 해제를 하면 링크가 이렇게 다 깨집니다. 그럼 오디오는 다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 지워요. 얘 지워요. 또 얘 보여주고 얘 지워요. 얘 지워요. 얘 지워요. 이렇게 가면 멀티 편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자르는 방법은 컷 툴로 한 다음에 Shift 눌러서 자르면 된다. 그겁니다. 다음 슬립 도구 Y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도구 U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들어있죠. 꾹 눌러보면. 그래서 슬립과 슬라이드 차이는 뭔지, 슬립은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 위치를 조절합니다. 길게. 그리고 슬라이드 툴은 선택된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을 고정한 채 클립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슬립 툴이 되어 있습니다. 요 클립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화면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보여요. 그러면 요 시작점을 볼게요. 요걸 요렇게 시작됐었던 게 뒤로 1초 27 정도 밀린 겁니다. 전체 길이는 똑같은데 인점을 바꿔주는 거죠. 시작점을. 그리고 슬라이드 툴은 요렇게. 얘는 그러니까 슬립 툴은 어떤 단일 클립 안에서 인점과 아웃점의 변화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Y죠. Y 눌러서 이렇게 하면 그 클립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인점 잘못 잡았네. 여기 이 여자가 이 노트북 들어 올리는 거를 인점으로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이렇게 맞춰 놓고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점을. 그리고 줄어든 만큼 뒤를 이렇게 늘려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놓고 Y 눌러서 슬립 툴로 바꾼 다음에 걔를 이렇게 바꿔주면 인점이 몇 단계로 할 필요 없이, 거꾸로 했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이 화면을 보면서 당겨 놓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로 인점이 바뀌는 거고, 듀레이션은 안 바뀌는 거예요. 슬라이드 툴은 연속된 클립들이 있을 때 이 안에서 U죠, U 눌러서 이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컷은 줄어들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뒷컷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였죠? 이 B툴처럼, B툴이 아니라 요거 롤링 툴처럼 N처럼 전체 러닝 타임은 변하지 않지만 앞 거 줄이고 뒷 거 늘린다. 얘는 그대로 두고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소스 아무거나 놓으시고 그 속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뚝뚝뚝 잘라 놓은 다음에 요거 있죠? 리플, 또 롤링, 레이트 스트레치, 그 다음에 슬라이드와 슬립, 요 5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겠습니다.